올여름 가장 화제이자 논란이 되고 있는 패션 키워드는 언더부브입니다. 부분 가슴을 가리키는 영어 단어로 언더부브는 짧은 상의로 가슴 아랫부분이 드러나도록 한 패션을 말합니다. 1990년대 말에 Y2K 패션이 다시 유행하면서 배꼽티가 극단적으로 짧아진 언더부브가 등장했는데요. 주로 해외 연예인들의 파파라치 샷에서 자주 보이던 이 스타일은 블랙핑크의 제니가 2022년 SS 파리 패션위크 기간 중 착장한 언더부브 패션이 화제가 되면서 국내에도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수 비비가 미국 토크쇼 엔터테인먼트 투나잇에 출연할 때 언더부브를 착용했고, 가수 현아, 르세라핌의 김채원, 레드벨벳의 슬기도 언더부브 패션을 선보였습니다. 2022년 맥갈라에서 루이비통의 모델인 정호연이 가슴 및 라인에 절개를 넣은 드레스를 입기도 했죠. 미우미우의 2022년 봄여름 컬렉션을 계기로 언더부브는 한층 더 유명해지게 됐는데요. 특히 이번 미우미우 컬렉션은 골반이 드러나서 속옷이 보일 정도로 허리선을 낮춘 하의를 선보여 화제가 됐습니다. 이 컬렉션에서는 하의는 최대한 내리고 상의는 최대한 짧게 연출했는데요. 이는 Y2K 트렌드와 맞물려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미국의 패션지 W는 미니스커트나 배꼽티, 언더부브 등 최근 돌아온 Y2K 패션이 과거와 다른 점은 성적 요소가 거의 사라졌다는 점이라며, 섹시함이나 여성스러움을 드러내기보다는 여성의 힘을 과시하는 형태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이버 데이터랩 쇼핑인사이트에서 1월에서 4월 언더부브 클릭량 추이를 살펴보면 4월 말부터 급격하게 언더부브의 관심도가 올라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클릭량이 74%로 남성 26%보다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일각에선 언더부브 패션이 프리 더 니플 운동의 일환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는 여성의 자유로운 상의 탈의를 주장하는 운동을 말합니다. 속옷을 착용하는 게 가슴을 압박하여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건 많은 여성들이 알고 있으나 아직은 보수적 인식이 강한 한국에서 노브레이지어는 보편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더부브 패션이 여성의 주체성과 자유로움을 상징한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하지만 언더부브 패션을 소화하기 위해 착용하는 속옷이 또 따로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 언더부브를 소화하기 위해 잘록한 허리, 탄탄한 복근을 만들어야 하는 압박은 결국 과도한 노출을 부추기는 또 하나의 코르셋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언더부브가 일반 대중들에게까지 유행하긴 힘들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입기엔 노출이 과하고 입는 사람도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여러모로 논란이 많은 패션임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의 언더부브와 비슷한 논란은 조선시대에도 있었습니다. 17세기 후반부터 조선 여성들의 저고리 길이가 눈에 띄게 짧아지기 시작하더니 1920년경에는 저고리의 길이가 성인 남성의 한 뼘보다 작은 19cm 정도에 이르게 됐다고 하죠. 17, 18세기 조선 후기의 하우상박 스타일은 기생들이 처음 주도했는데 사대부 남성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시작된 이 스타일은 점점 유명해지면서 상류층 여성들 사이에서도 유행했다고 합니다. 가슴이 드러나는 짧은 저고리를 보고 양반들은 요사스럽다는 뜻을 담아 요복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언더부브 패션은 여전히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노출이 지나치다는 의견과 옷차림을 검열할 권리는 없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죠. 트위터에서는 외국처럼 노브라가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언더부브 패션이 유행하면 이해하겠는데 노브라는 비난하는 우리나라에서 언더부브가 유행하려 하는 게 어이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여성의 패션은 어느 시대든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1970년대에는 미니스커트에 대한 검열이 있었는데요. 많은 여성들의 치마가 짧아지자 정부에서 복장을 단속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의 경우 무릎 위 17cm면 단속한다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또 1969년 제주도에서는 다방종업원이 무릎 위 30cm나 올라간 초미니 스커트를 입고 거리에 나타나자 경찰서로 연행되기도 했는데요. 경찰서로 연행된 이 여성은 구류 25일에 처분을 받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초창기 미니스커트를 보는 시선은 곱지 않았는데요. 이탈리아에서는 미니스커트는 여성을 추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격하게 비난했고, 그리스 정교회는 신성모독으로 아예 미니스커트의 교회 출입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2016년에는 명품 브랜드들이 이슬람 시장을 겨냥한 옷들을 출시하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있기도 했는데요. 입생 로랑의 연인이자 사업 파트너였던 피에르 베르제는 이슬람식 옷과 이슬람식 스카프를 선보이는 디자이너들은 여성을 노예화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흐름에 매우 화가 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디자이너들은 여성을 꽁꽁 감추기보다는 무슬림 여성들이 저항하고 옷을 벗어 던지고 세계 다른 곳의 대부분의 여성처럼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죠. 지난 2020년에는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이 스니커즈를 신고 선거 활동을 하는 장면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의원의 편안한 옷차림은 SNS에서 화제가 되며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왔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여성 의원의 캐주얼한 옷차림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이 국회 본의회장에 원피스를 입고 등장한 일입니다. 류호정 의원의 원피스 복장은 국회를 비롯해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원색적인 성희롱이 난무하기도 했죠.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가 아닌 여성 정치인의 외모, 이미지로 평가함으로써 정치인으로서의 자격 없음을 말하려고 하는 행태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중년 남성의 옷차림은 탈권일 수 있고 청년 여성의 옷차림은 정치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하는 태도는 이중잣대에 불과해 불편함을 감출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내외를 불문하고 국회에서 여성 정치인에게 요구된 복장은 치마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를 문제 삼고 목소리를 낸 여성 정치인들 덕분에 비로소 치마를 제외한 복장이 가능해졌습니다. 의정활동으로 평가받아야 하는 정치인에게도 여성이라는 잣대가 드리워졌음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이처럼 여성의 패션은 압박과 탄압을 받으며 그 시대의 인식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는 아직 여성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편견이 존재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여성의 패션에 대해 왜 지금 이 패션이 유행하게 된 것인지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What we do here is go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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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 Loud.